네, 오늘 두 번째 토론인데요. 우선 제가 소개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1차 정책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인권기본법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의 발제를 하겠고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먼저 법무법인 KCL 소속의 변호사님이시고 인권기본법 제정에 그 굉장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유남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우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님 오셨네요. 안미영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 대구가 약간 이 시민운동이나 그런 쪽에 조금 열기가 좀 적어요. 사실은 제 고향이긴 한데 그 힘든 곳에서 이 한국 인권 행동 그 시민 모임을 만들어서 사무처장을 하고 계시면서 아주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오완호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과장님이신데요. 이석준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군 인권 문제가 정말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까지는 어쩌면 저런 일이 있었나. 어제도 특전사에서 이 전기 충전을 한 기기를 이용해서 혓바닥에다 놓고 그런 고문을 즐긴다라는 그런 취미도 무슨 그런 악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뉴스를 차지했는데요.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군 인권 문제가 이 특별 권력 관계다 해서 이른바 묵인이 되어온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드러낸 사회 이슈로 키우신 우리 군 인권센터 소장님이신 임태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오셨어요? 지금 그러면 저기서 무전기로 연락 줄 것 같은데요. 연락 오는 대로 제가 발제 도중에라도 오시면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인권 지킴이는 국민입니까? 국가입니까? 인권 지킴이는 국민이 돼야 될까요? 국가가 돼야 될까요? 국가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권이라는 것이 자유권,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의 압제로부터의 그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권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권력을 내쫓을 수 있는 선거권, 이런 것들이 먼저 고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겠죠. 그래서 외국의 어느 학자는 그런 자유권이나 선거권 이런 것들을 1세대 인권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2세대 기본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 혼자서 골방에서 즐기는 그런 자유권이 아니고 정말 이 사회인으로서의 평화와 어떤 문화가 충족되는 그런 삶 속에서 같이 연대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문화적 권리와 평화 이런 것을 연대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라는 의미, 연대한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는 그런 집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인권까지 인권 개념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확장된 개념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1세대 인권도 제대로 지켜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른바
그 SNS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그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가기관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 사건을 보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을 어서 오십시오 권리를 지켜준다는 의식이 대단히 희박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일단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것을 재단하는 사법부마저도 찍소리 못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3세대 인권까지 가지도 못하고 국가가 오히려 인권 개념, 국민의 1세대 인권인 자유권과 선거권, 참정권 그런 것들도 짓밟고 있구나.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데 이 인권기본법 제정의 욕구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법안의 그 초기 작업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를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하겠는데요. 선생님 웃으시면서 반갑게 와주신 우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우리도 그냥 내부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일정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기 응변식으로 또 땡기식으로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더 큰 통계를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정치를 하면서 거듭 이런 교훈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처럼 그 국회의원으로서 어디 나서는 게 떳떳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지역구에 다녀도 말씀을 드릴 게 없고, 또 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저 참나라하게 그대로 총원동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고, 무척 무겁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려운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만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정치인으로서 도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단점을 설치는 그런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인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공판이 되는 그런 인권 기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판사도 하시고 해서 헌법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아주 헌신적으로 애를 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 든 상황에서 보듯이 또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는 참담할 정도로 생명과 인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누구나 함께 공유해 볼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해주시고 빨리 옥동자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토론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봐주시고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바쁜 그룹 해주신 심상정 대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남영 변호사님께서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그 지방에서도 정원을 마련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고나 또는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전 교육도 하면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NGO들하고도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인권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교육하고 심의하고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 수 있고 또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할 것을 그런 좋은 고견을 주셨고 이런 의견을 이번에 그 법안을 초기의 법안을 다시 개정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그런 인권 지킴이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조장하고 또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이발레 법제개선 팀장님이 이제 또 주신 말씀으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권위원회가 공고하고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것을 제외한 그 이후 과정에서 이행 과정이나 또는 모니터링 과정, 평가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참여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또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또 국민의 협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하고 또 그 계획 수립을 각 정부 기관 등의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발레 인권위원회 법제개선 팀장님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 및 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의 기본들은 국내법상의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헌법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인권 기본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이 아주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인권 선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법에 실천적으로 녹여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인권 선언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권기본법 제정의 동기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국제활동 지원 및 국제인권 조약의 이행 조문으로서 그런 근거 조항을 두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김재식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주셔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추 의원님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반 출신인데 네. 기억 못했죠? 네.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좀 줄어들어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상당히 얌전하셨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네, 그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그냥 기어 오셨으니까. 네. 우리 김일식 의원님은요, 지난 7.30 보궐선거에 당선되셨는데요, 대전시검에 계셨고, 네, 이렇게 일부러, 제가 사법연수는 14기인데요, 우리 저기 장영아 변호사님은 13기이시고, 14기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한 달 만에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했는데 같은 반이었던 추미애 의원님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뵀어요. 그때 본회의 안 나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조금 얼굴을 기억 못 하시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권 기본법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셨나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의회에서 인권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18조에 인권 활동단체의 지원 문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말씀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못 나오셨지만 홍성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업의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책, 전국적인 유도 정책 또한 필요할 것이고 적당한 감독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인권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완호 우리 한국인권운동 사무총장님께서도 지자체의 인권조례안이 통과했으나 대부분 장식용이다라는 지적을 따끔을 해주시면서 법안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복지예산과는 별개로 인권 관련 예산 편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의견도 국가 등의 책무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지난번 토론회 고언을 포함해서 2차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인권지수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활동 지원 및 국제인권조약의 2인 조항에서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의 2인 실패 및 국제인권기구의 동고 등의 실패를 조사해서 연차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을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1차 토론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공식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실무자가 가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법무부 안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안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 또 국가 보고서 부분을 구체적인 세부 조문으로 만들기도 한 그런 성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4가지를 지적한다면은 법무부안은 이제 법무부가 이런 그 인권기본법의 주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인권위원회 탄생 과정에서도 법무부에 둘지 독립된 기구로 할지가 인권에 대한 국가의 그 인식, 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이고 과연 거기서 민주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사실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새천년 민주당이 그 당론으로 독립된 기구로 당론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그 새정치민주당 안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립된 국가인권회가 이제 탄생된 것이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인데요. 또 이 인권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정신은 그대로 관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개발원에 관해서 국가인권정책개발원은 법무부 안에는 법무부 내에 그것을 설립하겠다 하는 주장인데요. 역시 아까와 같이 인권이 그렇게 되면 인권 교육, 인권의 예방, 또 각 그 사회단체, 국민의 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독립된 인권위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 그것을 빼버린다면 예방적인 권능 이런 것을 법무부가 갖고 간다고 하면 인권위가 그 위상 자체가 흔들리거나 현해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교육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학교 등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가 법무부가 주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위를 배제한다는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참여 제한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안에서는 그 인권위는 권고 기능만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권고하는 큰 실효성이 없겠죠. 그러므로 법무부 안에 의해서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아까 말한 그 맥락에서의 우려 역시 불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 작성 시에 모두 정부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별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저는 인권위가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인권위원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 방향에서 옳다라는 소신에는 일관됩니다. 인권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제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협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무부가 그것을 이제 총괄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의 이런 그 긴장을 그냥 해소하지 않고 광찬다 그러면 인권위를 형해하게 되면서 퇴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안대로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제를 마치겠고요.